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배워볼 계획입니다. 명사란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요. 명사 중에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조건 어나 언 아니면 명사에 s를 붙이는 형태를 취해야 됩니다. 어나 언은 명사의 개수가 하나일 때 쓰는 것이고 s가 붙은 형태는 명사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꼭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 라고 하면 강아지는 셀 수 있기 때문에 도구만 쓰면 안 되고 도구라고 항상 써야 됩니다. 그리고 우산이 있을 수 있죠. 우산도 개수를 셀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인 경우에는 언을 써야 됩니다. 이 어와 언의 차이는 뒤에 오는 이 명사의 시작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자음이라고 하고 이런 것을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는 모음 앞에서 쓰는 것으로서 다른 모음에는 아, 에, 이, 오, 우가 있습니다. 명사의 개수가 여러 개일 때는 s를 붙인다고 말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s만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명사의 끝이 s나 sh나 ch나 o나 x 이렇게 끝날 때에는 끝에 es를 붙여줘야 완벽한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했던 자음 플러스 y는 이 y가 i로 바뀌고 es가 붙기 때문에 can these가 됩니다. F로 끝나는 것은 F가 V로 바뀌고 ES가 붙기 때문에 woves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규칙한 형태도 있는데요. 여기 앞에 나오는 형태는 전부 다 한 개일 때 해당하는 것이고 지금 바꿀 거는 복수형, 즉 여러 개일 때의 경우를 적을 것입니다. 자, man, 남자 한 명의 불규칙 복수는 man, 발음은 똑같지만 알파벳이 달라집니다. woman의 복수형은 발음도 달라지고 스펠링도 달라집니다. man처럼 men으로 바뀌는데 발음이 women으로 바뀝니다. tooth, 이빨 하나의 복수형은 teeth가 되고요. foot, 발 하나의 복수형도 feet가 됩니다. 나름 규칙이 있죠. child, 어린이 한 명의 복수형인 아이들은 이 child의 run이 붙었지만 발음은 children이 됩니다. 마우스, 쥐 한 마리의 복수형은 mice가 되고요. 이 deer과 sheep은 한 마리일 때도 deer, 두 마리 이상일 때도 deer, 한 마리 양일 때도 sheep, 여러 마리일 때도 sheep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명사 앞에는 한 명일 때는 a man이 되고 두 명일 때는 two men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two men's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셀 수 없는 명사를 알아볼 건데요.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물질 명사, 추상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의 종류에는 water, oil, bread, paper 같이 우리가 잘게 쪼갤 수 있어서 개수를 정하기 어렵거나 너무너무 흘러서 하나라는 그런 정의를 내리지 못할 때 쓰는 것을 물질 명사라고 합니다. 물, 기름, 빵, 종이 등등등이 있습니다. 추상 명사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고 love, 사랑, happiness, 행복, health, 건강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명사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유명사인데요. 고유명사는 사람의 이름,
아니면 뭐 도시 이름, 즉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대문자로 무조건 적습니다. 이런 명사들을 셀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특징으로는 하나를 셀 수 없어서 어나 언을 못 붙이고요. 여러 개로 셀 수 없기 때문에 s도 못 붙이게 됩니다. 그 대신 셀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단위로 셀 때는 그 단위를 세면 되니까 셀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일 때는 단위 명사를 셀 수 있기 때문에 어를 붙이고 of를 쓴 다음에 셀 수 없었던 물질 명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일 땐 셀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2, 3, 4 같은 숫자를 세준 다음에 이 단위 명사에다가 s를 붙이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 한 잔을 마신다 라고 문장을 만들고 싶을 때 하나니까 어를 붙여주고 한 잔에 해당하는 컵이란 단위로 세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잔일 때는 숫자 여러 개이기 때문에 숫자인 3를 써주고 나서 컵을 똑같이 써주는데 셀 수 있기 때문에 s를 붙여서 I drink 3 cups of coffee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명사 중에서도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말로 많은 그 명사들을 똑같은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유명한 표를 외워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건데 I, my, me, mine 이렇게 배우고요. I가 들어가는데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우리인 we, our, us, ours. 2인칭은 너를 말하는 것으로 너 한 명일 때 you, your, you, yours. 복수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뜻은 너희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3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이 3인칭을 가지고 나중에 동사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3인칭에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제3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자가 있을 수도 있고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he, his, him, his, she, her, hers, it, its, it. 사물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x. 복수형은 나, 우리도 아니고 너희들도 아닌 이 he, she, it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을 의미하는 they, their, them, theirs 이렇게 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문장에 맞게 이런 격에 따라서 다른 것을 적어야 되는데요. 이 격이란 무엇이냐?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주격은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은느니가 라고 해석이 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I는 나는 는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주격이라고 하고요.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라고 해석하는 것으로서 소유격 다음엔 항상 명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차라는 단어를 만들고 싶으면 그의를 의미하는 his를 적고 뒤에 따라오는 명사의 car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목적격은 해석을 할 때 뭐뭐을, 를, 에게 라고 되는 것으로 미가 나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유대명사란 누구누구의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 건데 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쓸 수가 있어요. 즉 소유격처럼 명사가 필요 없이 이 소유격과 명사를 합쳐놓은 형태가 소유대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his car를 우리는 그의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his라고 말해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나중에 배울 문장의 형식에서 삼형식이란 문장이 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를 가진 걸 삼형식이라고 하거든요. 즉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격을 적어야 되고 목적어이기 때문에 목적격을 적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라는 게 있는데 전치사란 in, at, on 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뒤에는 무조건 인칭 대명사를 쓸 때 목적격을 써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건 지시대명사인데요. 지시대명사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가깝냐 뭐냐, 하나나 여러 개냐. this란 뜻이 이것으로서 가까운 걸 말하고 개수는 한 개입니다. these는 this의 복수형으로서 이것들이란 뜻이고 this처럼 가깝지만 여러 개입니다. that은 저것이란 뜻이고 멀지만 한 개입니다. those는 that의 복수형이라서 저것들이라고 해석하고 that처럼 멀지만 개수가 여러 개입니다. 다음으로 배워볼 건 비인칭 주어 it인데요. 우리는 it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방금 여기 인칭 대명사에 있었던 it 보이시죠? 그 it은 의미가 있고 해석을 그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는 비인칭 주어 it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석이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주어 쓰일 때가 있는데요. 가주어는 it is good to be nice 처럼 이런 to 부정사가 원래 주어였는데 너무 길어서 얘를 뒤로 보내고 임시로 주어를 두는 가주어라는 문장이 있고요. 가목적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목적어란 이 진목적어 대신에 가목적어가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나는 주어, 동사 찾았다. 그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로 바로 가서 많은 소설을 읽는 것이 흥미롭다고 찾았다 라고 해서 여기가 진목적어 자리고 여기가 가목적어 자리인 이런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서는 비인칭 주어 it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비인칭 주어가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어떨 때 사용되냐면 시간이나 요일이나 날씨, 명암, 거리 등등등일 때 사용됩니다. 즉 주어 it으로 시작하지만 의미는 없다. 자, 예를 한번 볼까요? It's raining 많이 쓰죠. 그것은 비가 내리는 중이다. 말이 안 되겠죠. 비가 내리고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세시 정각이었다. 안 되겠죠? 세시 정각이었다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명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명사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하고,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힌트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나 언이 무조건 붙거나 s가 무조건 붙어서 개수를 알려줘야 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s나 어나 언이 안 붙어서 셀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단위를 통해서 물질 명사를 세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론 대명사를 배웠는데요. 대명사란 명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표를 꼭 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표에 들어가는 대명사들은 해석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리가 다르다고 했고, 특히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격이 와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시대명사에는 this, these, that, those가 있고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인칭 주어는 시간, 요일, 날씨, 명암, 거리에 사용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해석할 때 주의해서 해석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